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주부이. 남편 한진상과 24살 생일이 막 지난 딸아이 진아와 셋이서 살고 있다. 딸아이는 최근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고 약혼자와 신혼집에 들어갈 날짜가 정해져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다. 딸아이는 경제 개념이 야무진 아이였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축을 착실히 해서 내심 흐뭇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돈 개념이 없었고 절약이란 걸 몰랐다.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해외 근무를 오래 하셔서 매달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넉넉하게 송금했었다는데 그 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지내왔다고 한다. 그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는 남편은 자기 벌이에 걸맞지 않게 씀씀이가 해펐고 나는 그런 남편한테 불만이 많았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친구분이 사장으로 있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연봉은 꽤 됐지만 저금은 제로였다. 한편 시부모님은 2년 전에 이혼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어머니의 빚 문제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해외에 있는 시아버지 모르게 1억 정도의 빚을 졌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결국 이혼을 당했다. 그런 일까지 당했으니 정신 차리고 낭비벽이 고쳐질까 기대했지만 웬걸 이제 더 이상 시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남편한테 기대서 매달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때마다 남편은 우리 저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시어머니한테 돈을 줬고 그 금액이 지난 1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는데 사정을 알게 된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고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다. 딸아이를 누구보다 아끼는 시아버지는 진아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온전히 할아버지로 있게 해줄 수 없겠니? 라고 부탁하셨고 이혼 위기를 한 번 넘기게 됐다. 무개념인 시어머니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예전부터 나와 딸아이를 마음으로 아껴주셨던 분이다. 그런 시아버지가 진심으로 부탁하시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고 남편도 반성하는 눈치여서 한 집에서 명목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설마 똑같은 짓을 반복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지 하면서 안심하고 있던 무렵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딸아이, 예비사위, 나 이렇게 셋이서 밥을 먹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결혼식 준비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며 딸아이가 은행에 들렀다. 다 같이 은행에 가서 딸아이는 ATM을 이용했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나왔다. 너 왜 그러니? 없어. 통장에 있어야 할 돈이 1,000만 원이 사라졌어. 뭐? 그럴 리가. 멘붕이 온 딸아이를 달래면서 사정을 들어보니 캐시카드와 통장 모두 자기 방 서랍에 넣어뒀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도둑이 들어서 통장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놓았을 리는 없고 범인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하고 딸아이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둘이서 같이 추궁했다. 당신 바른대로 말해. 진아 통장에 들어있던 돈 어떻게 했어? 갑자기 뭔 소리야? 오늘 통장에서 돈을 꺼내려고 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다 사라지고 없었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집안에서 누가 가져간 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니까 똑바로 말해? 경찰이라는 말에 남편은 급 동요했는데 나는 잠깐 빌리려고 그랬어. 어머니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해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어떻게 훔쳤는지 바른대로 말해. 남편은 딸아이가 잠든 사이 방에 몰래 들어가서 현금 카드를 훔쳤고 딸아이 모르게 돈을 인출하는 데 성공했다. 남편의 파렴치한 행위에 극도로 화가 난 나는 딸아이 결혼과는 별개로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완전히 굳혔다. 딸아이 돈에 몰래 손을 대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딸아이의 결혼식 전에 돈을 갚으라고 몇 번이나 재촉했지만 돈은 이미 다 쓰고 없었고 아무리 말해도 끝끝내 돈을 갚지 않았다. 딸아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동안 내가 파트근무를 하면서 모아뒀던 돈을 결혼 자금으로 모두 건네줬다. 딸아이는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고맙다고 했다. 이혼 절차도 모두 끝냈고 후련한 마음으로 맞이한 결혼식 당일날 남편, 시어머니와는 아예 연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딸아이가 어려서부터 자기를 진심으로 예뻐해줬던 시아버지는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을 했고 시아버지는 해외에서 결혼식을 위해 귀국하셨다. 신부 대기실에서 오래간만에 딸아이와 조우한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결혼을 축하해 주셨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고
아름다운 딸아이 모습을 보면서 목이 메이는 걸 겨우 참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식장 문이 열리면서 초대하지도 않은 남편이 성큼성큼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아빠, 여긴 왜 왔어? 왜라니? 딸 결혼식에 아빠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딸 결혼식 비용 몰래 훔쳐가서 탕진하는 건 말이 되고? 여긴 어떻게 왔냐니까? 당신도 그래. 멋대로 집에서 나가면 내가 이혼을 받아줄 것 같아? 라고 하더니 남편은 나한테 다가와서는 당신 월급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 없으면 우리 엄마 용돈은 누가 주고 허락도 없이 집 나간 벌로 매달 나하고 우리 엄마한테 용돈 보내. 뭐래니? 남편 때문에 한 번뿐인 딸아이 결혼식이 엉망이 되기 직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노려봤다. 아버지가 여긴 어떻게? 진아가 할아버지는 꼭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귀국하신 거야. 결혼식 때문에 비행기까지 타고 왔다는 거야 지금? 사랑하는 손녀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런데 넌 불청객이 왜 나타나서 행패냐? 설마 너 정말 진아 결혼식 자금을 몰래 갖다 쓴 거냐? 그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 엄마한테 다신 돈 주지 말라고. 대체 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깨달을 거야? 급기야는 딸내미가 힘들게 모은 돈에까지 손을 대? 형편없는 놈,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잠깐 빌린 거예요. 엄마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아들로서 효도 한번 하려고. 너 그 입 못 닥치냐? 내가 네 엄마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혼 후에도 생활비를 보내줬었는데 그것도 이제 끝이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생활비 안 보내주면 누가 엄마를 먹여 살려요. 그렇게 걱정되고 효자 노릇을 하고 싶으면 네가 혼자서 하면 되겠구나. 진아야, 진아 애미야, 못난 아들놈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그 돈은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은 전부 아빠한테 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 하객 전체가 남편을 향해 야유했고 남편은 도망치듯 식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러다 결혼식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닌가 철렁했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이 다시 진행됐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후 시아버지는 볼 일이 있다며 호텔로 가셨다. 딸아이의 결혼식을 보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시아버지가 틀림없었고 결혼식에 초대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 목소리 따위는 듣고 싶지도 않았고 전화를 계속 무시했는데 지칠 줄도 모르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부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돈 문제로 너 속상하게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한테 나 좀 용서해달라고 말 좀 해줘. 뭐래? 남편 말을 정리하자면 결혼식이 끝난 후 시아버지는 남편 회사를 찾아갔고 시아버지 친구인 사장님께 그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다. 그리고 그놈이 훔친 손녀 돈은 내가 즉시 갚을 건데 대신 그놈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나한테 돈을 갖게 조치를 좀 해줘.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라고 부탁하셨다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자기 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결국 생활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나한테 전화한 거였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유산 상속을 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한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 시아버지 유산이었는데 그것마저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집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한다. 시아버지에게 완전히 외면당한 두 사람은 빚을 갚기는커녕 늘어만 갔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뺏기고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한다. 나와 딸아이는 남편과는 아예 모르는 남처럼 지냈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남편이 훔쳐갔던 1,000만 원도 시아버지 덕에 돌려받았고 딸아이가 출가한 후로는 혼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 낭비벽이 있는 남편한테서 이제 완전히 해방됐으니 앞으로는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고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